안녕하세요. 더월드입니다. 일단 파이 마이그레이션 소식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그레이션은 현재 330만 개의 지갑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제도 19,000개의 지갑이 마이그레이션에 성공하면서 평소보다는 매우 긍정적인 속도로 현재 파이 마이그레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마이그레이션을 담당하는 GABT 지갑으로 이번 9월에는 총 2억 개의 파이코인이 들어온 상태였기 때문에 지난 6월, 7월, 8월에 각각 5천만 개의 파이코인만 마이그레이션용으로 들어왔던 것을 감안하면 현재 9월은 훨씬 빠른 속도로 마이그레이션이 진행이 될 수 있을 거라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9월달을 전체 기준으로 보더라도 마이그레이션이 처음 시작되었던 작년 6월과 7월을 제외하고는 1년 기간 동안 가장 많은 파이코인이 마이그레이션을 위해서 지금 준비 중인 시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9월 9일 같은 경우는 마이그레이션이 매우 특이하게 진행이 되고 있었고 1인당 평균 마이그레이션 양이 무려 1,500파이콘을 넘어선다라고 영상을 공유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2023년에는 1인당 마이그레이션 평균이 500파이가 조금 넘는 수준인 것을 감안해 보았을 때 9월 9일에 갑자기 1인당 평균 마그량이 1,500 이상으로 치솟은 것은 상당히 기이한 현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장기간 마그가 보류되었던 그런 채굴자들이 이제서야 마그가 통과되면서 마이그레이션이 통과되면서 그동안 장기간 채굴 해왔던 파이코인까지 같이 마이그레이션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1차 마이그레이션 양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런 평균 양을 보여준 게 아닌가, 그렇게 예측을 해드렸는데요. 그리고 9월 9일 이후로 1인당 평균 마이그레이션을 계속 추적을 해보면은 다시 정상 수치로 내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즉 1인당 마그 평균 양이 다시 500대에서 600대로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9월 9일경에 발생한 마이그레이션만 매우 특이한 케이스였다. 그 당시만 특정 장기 보유자들이 마이그레이션에 성공한 날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분석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트위터를 보면 오픈 메인넷과 마이그레이션에 관해서 조금은 잘못된 정보들이 지금 루머로 퍼져나가고 있어서 제가 좀 정정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 파이 백서를 가져와서 100억에서 200억 파이가 마이그레이션이 된 후 오픈 메인넷 출시, 이제 이런 컨텐츠를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마이그레이션 단계는 모든 첫 번째 단계 참가자가 KYC를 완료했기 때문에 앞으로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또 이런 얘기를 지금 포스팅한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한두 군데가 아니고 이런 포스팅을 지금 실어 나르는 트윗 계정이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루머가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 이 백서의 지금 핵심 문장을 읽어보면 지금 이렇습니다. 오픈 네트워크 시작점에는 오픈 네트워크 초기에 메인넷 이전에 채굴된 파이의 규모는 약 100억 개에서 200억 개로 추정이 됩니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문장이 백서에 존재했기 때문에 오픈 메인넷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마이그레이션 양이 약 100억 개에서 200억 파이가 되어야 오픈 메인넷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잘못 풀이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그런 잘못된 논리를 만들어 나갔기 때문에 1차 마이그레이션으로는 현재 지금 부족한 상태죠. 현재 20억 개만 마이그레이션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2차 마이그레이션이 얼마 남지 않았을 것이다. 조만간 대량의 2차 마이그레이션이 다시 시작될 것이다. 그래야 목표치에 100억 개와 200억 개의 파일을 마이그레이션을 시킬 수 있다, 지금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 하지만 제가 백서를 정확하게 지금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절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백서는 참고로 2021년 말에 나왔고 이 시기에는 폐쇄형 메인넷이 출시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시점을 파악하시고 이 글을 읽어주시면 되겠는데요. 네, 백서를 제가 정확하게 해석을 해드리자면 커뮤니티에게 할당되는 650억 개의 파이는 모든 채굴 보상에 할당이 되고, 과거 채굴 보상의 경우 현재까지 모든 파이오니어가 채굴한 전체 파이의 대략적인 합계는 약 300억 파이입니다. 그러나 가짜 계정에서 파이의 마이그레이션을 금지한 후, 그리고 KYC 속도와 참여에 따라 오픈 네트워크 초기에 메인넷 이전에 채굴된 파이는 약 100억 개에서 200억 개의 파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라는 글인데요. 자, 무슨 얘기인지 다 이제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2021년 12월까지 블록체인 외부에서, 즉 휴대폰 마이닝에서 채굴된 파이코인의 수는 약 300억 개로 추정이 되었지만 이제 폐쇄형 메인넷이 출시가 되면서 이 시점에 가계정을 다 제외하고 실제 채굴된 파일을 추정해보자면 그것이 약 100억 개에서 200억 개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폐쇄형 메인넷의 시작을 이 백서에서는 네트워크가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픈 네트워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오픈 메인넷이 아니고요,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시작되는 것을 뜻하는, 즉 12월 말에 폐쇄형이든 오픈형이든 네트워크가 열리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오픈 네트워크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고요. 이 오픈 네트워크 시점에 가계정을 제외하고 실제 채굴된 양은 약 100억에서 200억 개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루머를 퍼뜨리는 계정들은 오픈 메인넷으로 가기 위해 필요한 파이코인의 마이그레이션 양이 100억 개에서 200억 개로 코어팀 백스에서 지금 얘기를 했다. 이렇게 지금 잘못 해석을 해서 계속 지금 퍼나르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참고로 백스에서는요, 오픈 메인넷으로 가기 위해서 적정한 파이코인, 마이그레이션 양을 언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파이코인에서 공식적으로 언급을 한 내부적인 조건은 이겁니다. 하나는 충분한 KYC를 진행을 하였는지, 또 하나는 유틸리티 생태계가 충분히 만들어졌는지, 이 점을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은 코어팀이 내부적으로 컨트롤하기 때문에 오픈 메인넷 시기를 코어팀 자체에서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코어팀에서 따로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외부적인 조건이 있는데요. 이것은 암호화폐 규제 문제와 시장 분위기 관련 문제를 보고 오픈 메인넷 시기를 결정하겠다. 창디아오가 직접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대신 이 조건은 코어팀이 컨트롤을 할 수 없는 요소들이다. 이제 이렇게 언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100억과 200억 개 얘기는 들으시더라도 무시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소식으로는요, 코어팀이 오늘도 역시나 한국의 파이코인 거래에 한 좋은 예시를 이렇게 공유를 해 주었습니다. 맨 먼저 커피 도사님 매장이 코어팀에 의해서 포스팅이 되었었고, 그 다음 국내에서 파이코인을 통해서 이제 자동차 거래를 했던 그 예가 또 소개가 되었었고요. 오늘은 한국의 고가 미술 작품이 또 파이코인으로 거래가 된 것이 또 공유가 되었는데요. 자, 포스팅을 읽어보면 귀하의 비즈니스나 지역사회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대가로 파이를 사용하는 혁신적인 방법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해서 여러 가지 흥미로운 아이디어와 지금 예제를 공유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예술 작품도 파이코인으로 거래가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포스팅을 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국내 파이오니어 분들이라면 대부분 알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전상희 작가님의 이 미술품을 파이코인으로 또 100% 결제를 해서 또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네, 이 전상희 작가님에 대해서는 이 뉴스 미디어지에 실린 백그라운드를 잠시만 제가 읊어드리자면, 전상희 작가님은 서울, 인천, 밀라노, 또 스위스, 프랑스, 헝가리 등에서 15차례에 걸쳐서 개인전을 개최한 바가 있고요. 또 한국미술협회전 서해안화부에서 수석상, 또 서울국제미술대상전에서 우수상, 여러 수상 경험이 있으시고, 또 대한민국 미술대전 서양화 부분 초대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파이 유튜버 파이베라님의 영상을 보시면 파이베라님이 직접 이 전상희 작가님을 방문해서 또 여러 인터뷰도 하고 또 관련 이 서티피케이션도 공유해 주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특히 이 파이베라님 채널에서 1억 원대 미술품을 파이코인으로 구매 성공이라는 영상을 클릭을 해보시면요, 한국미술협회에서 나온 이 호당 가격 확인서라고 해서 보니까 이 미술품에서는 1호라는 이 사이즈가 엽서 한 장 크기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1호당 가격이 100만 원에 기준한다, 이렇게 증서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즉 이 캔버스 사이즈가 비례해서 좀 더 커지면 이 미술품의 가치 또한 비례해서 커질 수밖에 없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50호 사이즈의 전상희 작가님의 미술품이 판매가 된다면 적어도 5천만 원 가치에 준하는 미술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어팀에서 포스팅한 이 작품은 이 전상희 작가님의 50호 사이즈 작품으로 1000파이의 거래가 되었는데, 이것은 파이파파 카페에서 이 기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시판을 보면요, 이 구매자분의 거실에 작품이 걸려있는 것을 볼 수 있고, 100% 파이코인으로만 1000파이 결제하신 것에 매우 만족해하고 있고, 또 이런 성장하는 생태계를 지켜보는 게 너무 신기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리고 이 파이파파 카페 게시판을 보면요, 지금 현재 이 미술품을 거래한 분이 한두 분이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현재 이 작품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나름 파이코인으로 거래를 성사시켰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코어팀에서도 이렇게 대표 파이 생태계 거래로 포스팅을 해주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생태계에서 대표될 만한 모범 P2P 거래 사례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저도 아주 평범한 파이오니어 중 한 명이기 때문에 전상희 작가님을 비롯해서 이 거래에 참여해 주시고 거래에 지금 다 응원을 해주시는 이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영상에서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 파이 거래 매장을 직접 방문하시면서 여러 또 이렇게 홍보를 해주시는 파이 유튜버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사실 저처럼 파이 정보를 그냥 집에서 이렇게 모아서 그냥 화면으로 공유를 해주는 유튜버가 사실 정말 많죠. 대부분이라 할 수 있겠고요. 하지만 카메라를 직접 들고 나가서 이렇게 파이 매장을 방문하고 체험해주고 결제 과정까지 다 보여주는 유튜버 분들은 매우 소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잠시 공유해드린 이 파이베라님이라든지 또 이 영상에는 없지만 똑같이 여러 매장을 방문해 주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요. 예를 들어 퓨처파이님이라든지 파이로드님,
제가 모두 이 게시판에 채널 링크를 걸어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시간이 나실 때 채널 한 번씩 방문을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응원을 꼭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매장을 방문해서 영상을 올려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준비 과정도 많아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비용적으로, 시간적으로 에너지 소모가 좀 많이 되는 그런 영상 작업이기 때문에 사실 영상 업데이트 주기가 이런 정보용 공유 영상보다 많이 올라오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영상의 노출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파이 생태계의 이 진정한 힘을 공유하는 데 있어서는 이분들의 영상보다 더 강력한 영상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최근에 이 세 분의 영상이 해외에서도 조금씩 이제 공유가 더 되고 있으면서 해외 파이오니어 분들도 한국 생태계와 이 결제 문화에 대해서 지금 많이 배우고 있는 상황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말로만 100번, 1000번 이렇게 얘기만 하는 저보다는 오히려 직접 나서서 이렇게 행동으로 옮겨주시는 유튜버 분들 참 존경스럽고요. 응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소식은 파이체인몰 거래량이 현재까지 1500만 파이에 도달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이 생태계에서도 상당히 축하할 만한 대단한 이정표이기 때문에 파이체인몰 현재 공식 트위터에서도 이 뉴스가 포스팅이 되었고요. 또 파이 생태계 소식을 자주 공유해주는 이 BSC 뉴스 미디어에서도 이 소식이 지금 실렸기 때문에 저도 잠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쇄형 기간 동안 파이 생태계의 유틸리티 구축을 위해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해왔고 노력을 해왔던 그 DApp이 바로 이 파이체몰이었다는 거 크게 부정할 분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현재까지 여러 컨퍼런스에 참여해서 파이 자체 생태계와 파이체몰을 여러 국가와 여러 개발자들에게 알려왔었고 또 최근에는 파이체몰 법인이 홍콩에서 정식으로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또 지금 CEO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드윈이 되었고요. 또 파이체몰의 가장 강력한 부분은 이게 한 국가나 지역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정말 많은 국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파이코인을 통해서 상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것인데요. 1년 전 파이체몰 프로젝트가 정식으로 출범할 때도 이미 당시에도 72개 국가에서 이 거래 시스템을 준비하였었고 커뮤니티에게 홍보를 동시적으로 시작을 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글로벌한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이체몰에서 계획하고 있는 분야 중 하나가 바로 이 최종적으로 국경을 뛰어넘어서 이 수많은 국가들이 파이코인 하나로 여러 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인데요. 아시다시피 암호화폐가 한 국가 안에서만 계속 거래가 되고 이동이 된다면 굳이 블록체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빛을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코인 결제가 국경을 뛰어넘고 은행이나 중앙기관의 관리를 벗어나서 국경을 넘더라도 P2P 거래가 가능해질 때 그 해당 블록체인과 코인들이 더 강한 이 펀더멘탈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지 말고 파이체인몰이 이런 국경을 초월할 수 있는 여러 거래 문화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큰 응원이 필요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잠시 파이체몰의 국내 시장에는 어떤 상품들이 지금 올라와 있고 거래가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말 다양한 상품들이 파이코인으로 거래를 위해서 지금 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캔커피, 국산 한 박스를 50파이에 거래하고 싶어 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또 무선 이어폰이 여기선 16파이, 주방용품이 100파이에 거래 또 되려고 지금 올라와 있는 것도 있고 브랜드 안경도 보입니다. 또 어떤 분은 이 도서, 책을 3파이에 거래하고 싶어 하시고 그리고 아이폰 거래가 상당히 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반에 파일을 많이 모으지 못하신 분들은 100만원 이상의 투자를 하시더라도 아이폰을 여기 올려놓으셔서 최대한 많은 파일을 얻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말 많은 상품들이 이제는 파이체인몰로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 1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거래가 장기간 지속이 될 수 있을까? 의미가 있겠냐? 또는 파이체인몰 자체가 스캠이다. 또는 파이체인몰은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너무나도 다 부정적인 분위기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를 생각해 보았을 때 지금 1년 만에 이렇게까지 안정적으로 많은 거래가 지금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또 파이오니어들의 또 인식도 좀 변화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너무 길어지고 있어서 여기까지 제가 지금 녹화를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